자, 143페이지 다시 봅니다. 좀 전에 했던 거 이해 가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다야. 에?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야. 그래도 지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에요. 용어가 생소하진 않잖아,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많잖아. 축척, 지번, 면적, 경계. 일상생활에 민법은 많이 쓰나?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사시잖아. 어? 그리고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 쓰는 용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잖아. 용어 자체가. 개론도 어렵죠? 왜? 개론은 좀 추상적인 게 많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별게 다 나오잖아. 개론 공부하다 보면 무슨 성, 뭐, 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외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암기를 해버리란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써보면서. 그래야 자기 것으로 되지. 일단 외워놓고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143페이지. 그쪽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지적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은 얘예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공부해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측량의 대표적인 거? 측량의 대표적인 거 신계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 환. 그 다음에 분 할. 이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조사의 대표적인 거 합병. 또 지목을 바꾸는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조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측량하고는 무관한 거죠. 행정 명칭 변경도. 그 다음에 뭐 기타적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하자? 말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해면성 말소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거 외에도 토지 이동은 도시개발 사업도 토지 이동이고요. 축적 변경도 토지 이동이고 등록상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그 위에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을 표에 써 있잖아. 얘네들도 다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것에 대한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정의. 그럼 여기서 신규 등록이란 뭐야?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 함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한 거, 방조제를 건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신규 등록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 등록의 무엇이다? 정의. 등록 전환이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신규 등록, 출생신고, 등록 전환, 전입, 임야대장,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 얘는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어디에?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다. 측량해야 될까요? 신규 등록할 때는 왜 측량을 해야 될까? 측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경계, 좌표, 면적 정해야죠? 측량해야 돼. 등록 전환할 때 임야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척이 몇 분의 1일까요? 임야도는 몇 종? 2종? 2종이에요. 두 가지 축척이 있어. 3천하고 얼마? 6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6천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임야도 따보면 거의 대부분 6천이야. 지적도는 대부분 몇 자리를 많이 사용한다? 7종인데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축척을 가지고 있는 게 1200분이래요. 1200분. 전국의 90%가 도회 지적이에요. 도회가 있고 좌표가 있잖아. 90%가 도회고 10% 정도만이 좌표인데 이 도회를 좌표로 지금 변환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지적 제조사 사업.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축척이 6천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1200으로 보통 바뀌는데 무조건 6천에서 1200 바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이 1200이면 1200으로 넘어가고요. 이쪽이 600이면 600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는 지역이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으면 좌표로 넘어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6천에서 얼마로 1200으로 바뀌니까 측량을 통해서 바꾸는 거야. 그냥 확대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바꾸는. 그리고 지적도 시행지역은 50cm 단위로 거리를 재요. 근데 임야도 시행지역은 50cm 단위로 거리를 재지만 지적도는 5cm 단위로 등록이 돼. 거리 결정 자체가. 측량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야. 분할은 무엇을 분할이라 한다? 분할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 그 측량해야지. 왜? 나누는 거니까. 나누려면 측량해야죠.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합병은 분할의 반대잖아. 즉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하는 것이다? 1필지로 하는 것이다. 이걸 무엇이라 한다? 합병. 그걸 합병할 때는 왜 측량이 필요 없을까요? 불필요하잖아. 합병을 하게 되면 경계 자체가. 그럼 말소만 하면 되는 거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무엇하면 된다? 말소하면 되니까 별도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란 뭐예요?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말 그대로 지목이 바뀌는 거잖아.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무엇이다? 말 그대로 바다로 된 토지는 바다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무엇하자? 말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정의를 모르면 아무것도 공부가 안 돼요. 지목이란 뭐예요? 지목이란 제목이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서 몇 개로? 28개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목도장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 그죠? 면적이란? 면적. 넓이.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네들은 신청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보통 며칠 이내 해라? 60. 요 신청 의무 있단 말이야. 신규 등록 공유소멸 매립하면 며칠 이내 해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서 해야 돼. 등록 전환도 며칠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야 돼요. 지목 변경 며칠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야 돼. 지목 바뀌면 60일 이내 가세요. 해면서 맞서도 해야 돼. 의무는 있어. 그죠? 얘는 근데 며칠 이내 하자? 얘는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지금 제가 여기 두 개 지금 안 해놨잖아.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눌까 말까 누구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땅덩어리가 좀 넓어. 그러니까 이걸 팔고 싶어. 근데 이렇게만 못 팔아요. 에? 일부는 뭐가 안 돼? 매매가 안 돼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돼. 그러면 얘를 분할을 하게 되면 얘는 일부가 전부가요. 한 필지가 되는 거지. 얘는 별도로.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분할할 수 있죠. 또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신청의 의무가 없습니다. 에?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필요한 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의무가 없어요. 에? 그 분할해 보면 세모 써 있죠. 세모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모로 해놓은 건데 그러면 분할의 경우에는 언제 신청의 의무가 있냐면 이럴 경우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면 용도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며칠 이내에 분할을 신청을 해라?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이게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소관청이 딱 쳐다봤을 때 자기가 알 수 있으면 그건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소관청이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청 의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 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소관청이 알아 몰라? 알죠. 가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 며칠 이내라? 60일 이내.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을 했어. 소관청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알 수 있단 말이야. 임야를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었어. 뽕나무의 지목은 전이에요. 그 전답 때는 임야도에 못 들어가. 등록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소관청이 알 수 있죠. 연 1회 이상 이동조사하도록 되어 있잖아. 직권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계획 세워서 조사계획 수립해서 조사를 하는데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 지목이 바뀐 거 소관청이 알아? 가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작년에는 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과수원이야. 알 수 있잖아. 맞아요? 자, 소관청 이거 알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일필지 일부를 팔 것 같은데 왜 분할을 안 하지? 그러면 도저히 깔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무가. 요건 알 수 있을까?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됐어. 소관청이. 알 수 있죠. 그런 건 신청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식으로 구별해. 직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직권에 의해서. 그래서 보통 대부분 토지 이동에서는 대부분의 토지 이동 사유에는 뭐가 있다? 신청의 의무가 따르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 11개의 지목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 이거 기억나세요? 천수가 유학을 가서 철도를 무엇했다? 철도를 구제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까지 차리면 공장채 이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합병하는 데 있어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이 경우에는 왜 신청의 의무를 부여하냐면 지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청의 의무를 이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 천은 뭐다? 지금은 우리가 지목을 28개의 지목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지목을 공부하면 하천이고 수도용지고 유지고 학교용지고 철도용지고 도로고 국어, 제방,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 지금 잘 모르죠? 학교론 수업에서 안 배우셨어요? 학교론 첫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지목 28개? 잘 나오는데 시험 문제. 학교론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지목 문제가. 법정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러한 경우에는 뭐가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다음 중 토지 이동에서 신청의 의무가 없는 것을 찾아라. 그럼 답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분할을 할 때, 분할을 신청하는데 이때는 뭐가 없다? 의무가 없는 거야. 그거 딱 하나가 답이에요, 보통. 나중 얘기고 일단 정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된다?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 정도만 하시면 돼. 그 나중에 세부적으로 가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해야 되나 신규등록할 때? 해야죠. 등록 전환할 때. 여기만 봐도 답 나온다. 여기만 봐도. 그렇잖아. 여기도 해야죠. 얘 할 필요 없잖아. 얘 할 필요 없죠. 얘는 책 보지 마시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맞서 측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하고 어디가 바다인 줄 알아요?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은 어디까지가 바다인지는 눈으로 확인돼요? 눈으로 확인되지만 이게 공부상에 어디인지 모르잖아. 찍어봐야 한단 말이지. 여기가 뭐다? 요점이? 최대 만조위. 응? 요거를 최대 만조위 선이란 말.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 뭐를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할 의뢰하면 수수료 내야 돼요. 측량 수수료 내야 돼. 근데 얘는 수수료를 안 내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측량 수수료를 안 내. 국가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가 바다냐를 찍어봐야 되는 거잖아. 최대 만조위선을. 이제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평균의 수면이다 그럼 틀려. 이것이 평균 해수 면이다 그러면 X. 평균의 수면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가장 해수면이 높게 올랐을 때하고 낮은 해수면하고 수년 동안 측량을 해가지고 평균적인 높이를 딱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평균 해수면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산에 가면 해발 몇 메다 이렇게 써 있잖아. 말뚝으로 박혀 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해발 몇 메다. 대관령 가더라도 해발 800고지 뭐 써 있는 게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높이의 기준은 인천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인천의 평균 해수면을 1910년도부터 측정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 측정을 해가지고 이 높이의 중간값을 이제 조위의 중간값을 채택을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나라의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하자 이거야. 그 0이야 0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의 높이, 설악산의 높이 그런 건 전부 다 어디? 여기 앞에 수락산의 높이, 옆에 불암산의 높이, 도봉산의 높이, 북한산의 높이가 전부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한? 인천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예요. 인천의 평균 해수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요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지난 측량을 하게 되면 곧 무엇도 측정한다? 면적도 무엇한다? 면적도 측정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하죠?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거. 이해 가시죠? 결과적으로 이거거든. 측량을 한다라는 소리는 경계와 무엇을, 좌표와 또 무엇을, 면적을 무엇하는 거 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측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등기촉탁. 등기촉탁은 뭐를 제외한 나머지? 신기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 얘도 토지 이동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신기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된다?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해야 된다? 촉탁 대상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촉탁 대상.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뭐를 납부를 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돼. 수수료 납부하는데 수수료는 1,4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안 내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은 공부정리 수수료가 얼마다? 1,400원이에요. 분할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1,000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안 냅니다. 수수료 없어요. 없어. 자,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수업을 쭉 하다 보면 그러니까 1,400원이고 이렇게 1,000원인데 이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 우리가 무슨 수수료까지 외워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하러 학교를 공부해요? 어차피 시험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1,400원하고 1,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측량을 하면 공부 정리 수수료 얼마? 1,400원. 정리하지 않으면 측량하지 않으면 1,000원이에요.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한번 나왔었냐면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우리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들어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너무 길었나? 그렇지? 너무 길었죠 지금? 다시 개별 공시지가는 공부정리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세 번씩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공부정리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된다. 그렇지. 왜 X예요? 뭘 또 토지동이 아니니까요. 뭐처럼 말을 했는데 틀렸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 수수료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400원이고 얘는 1,00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수수료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공 쌓는 거. 근데 그런 문제가 지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응? 개별 공시지가는 공부정리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다. 아니야. 1,000원, 1,400원이라고 정해져 있어. 금액 자체가.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옳고 그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내공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외우기가 어려우면 안 알아들어요. 그냥 측량하면 1,400원이고 안 하면 1,000원이구나. 해면성 말소는 안 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년 공부한다니까 1년. 한 달도 아니고.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정의 같은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도 좀만 하면 될 것이고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촉탁의 개념 알았으면 왜 얘는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공부정리 수수료 얘는 왜 안 낸다? 열받지 받아도 됐는데 그러니까 안 내는 거야 다. 국가가 알아서 다 처리해버려요. 90일이는 해야죠? 안 해도 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알려줘 집에다가. 직권으로 말소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얘네들 안 하잖아요. 얘네들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가 10만 원으로 줄었다 그랬죠. 얘는 아예 안 내. 과태료 자체를. 안 해도 안 내. 얘네는 안 하면 됐다고. 근데 얘는 안 해도 안 내. 합병도 안 해도 안 내요. 합병. 내가 안 합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 합치면 땡이지. 근데 열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 목적으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도 옛날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됐어. 그래서 옛날에는 요놈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게을리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게을리 애들은 어느 것도 과태료 부과 안 돼. 그 대신에 전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하면 얼마다?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그럼 이제 거기서 그 표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고 하나가 지금 정리가 안 됐죠. 결번. 결번. 그럼 이제 결번이라고 하는 거 보죠. 결번에 대해서 자, 여기서 지금 지목 변경은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번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지번이 예를 들어서 지번이 1, 2, 3, 4, 5, 8 그럼 7이 없어졌잖아. 결번이야.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결번. 자, 네 필지면 지번이 몇 개예요? 필지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건 4개죠. 4개가 하나 합쳐졌어. 지번 몇 개만 남아? 하나만 남고 3개는 죽죠. 결번이 발생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요거. 그러면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병은 결번이 발생을 해요. 자, 합병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합병은 보세요. 1에 1이 있고 1에 교재 이제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는데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몇 필지 이게 지금? 4필지잖아. 이 4필지를 합치면 얼마가 된다? 지번이 1에 1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1에 1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소가 돼버리잖아. 그 얘네들을 결번이라고 하는 거야.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어요. 합치면 얼마가 돼요? 2. 원래 가장 선순위는 1에 1이지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었을 때는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가 무엇이 된다?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하자라고 제가 지번 설명할 때 한번 해드렸었는데 빠르게. 얘가 지워지겠죠? 이거 지워지죠? 이거 지워지죠? 결번이 발생하는 거지 결국은. 자,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지목 변경 말 그대로 뭐만 바뀌는 것이다? 지목만 바뀌는 겁니다. 자, 10일에 전이었어요. 근데 전이 만약에 과수원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를 두 줄로 그어. 말소를 해. 여기다 뭐를 써주면 돼요? 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지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지. 해명성 말소는 결번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고 봐야지.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말소가 됐으니까. 이해 가세요? 말소됐으니까. 내가 이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바다로 돼서 전부 다. 그럼 말소하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거지. 자, 분할을 한번 보자고요. 분할은 계속 새끼를 낳는 거야. 계속 새로운 지번들이 만들어져. 자, 1이라고 하는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필지를 몇 필지로 분할했다? 3필지로 분할을 딱 했습니다. 3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지번 1이잖아. 요건 그대로 한번 써먹어요. 하나 써먹어. 그리고 나머지는 부번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1에 얼마? 1. 1에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야. 말소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그림을 그리면 지번이 얘가 1이야. 이렇게 1. 1을 몇 필지로 분할했다? 이렇게 3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얘를 1을 써먹는 거야.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번 붙이는 거야. 그 본번에다가. 1에 1을 쓰고 1에 얼마? 2를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몇 필지로 분할했냐면 또 2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 얘는 또 1에 2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1필지는 뭐를 쓴다?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본번이 몇 번이에요? 1이죠. 최종 부번이 몇 번이야? 2번이죠.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그 이후에 또 얘를 몇 필지, 3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 얘가 얼마? 1. 얘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얼마? 3. 그 다음 순번으로 해서 1에 4, 1에 5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분할을 이렇게 지번 부여를 해요. 그 말소되는 지번이 없죠?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자, 1에 1이 있고요. 1에 6이 있고 1에 1이 있고 1에 4가 있고 1에 5가 있고 1에 8이 있어. 이 상태에서
요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1에 1, 1에 2, 1에 3. 맞아, 틀려? 틀렸죠? 여기 중간에 1에 2가 있고 1에 3이 빠졌다고 해서 2, 3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맞죠? 왜? 분할전 지번 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8이니까 9가 되고 얼마?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원칙은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 원칙만 알아도 원칙만 알아도 결번이 발생하는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말소되는 지번을 우리가 결번이라고 하는데 이 결번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해하려면은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 개념을 알아야만 결번이 발생하고 하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문제는 신규등록하고 등록전환. 신규등록이란 무엇이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해요. 아까 송도 얘기했어, 송도. 옛날에 송도에 가장 유명한 게 송도 해수욕장이잖아. 가보셨어요? 물 가둬놓고 수영하는데? 물을 가둬놓고 백사장도 있어요. 물도 가둬놓고. 얼마나 사람 많았는데 예전에. 저도 한 10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인천 앞바다가 깨끗하지는 않아. 깨끗하지는 않는데다가 또 물도 또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잖아. 그게 요즘엔 안 되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 어딘지 아시죠? 을왕리 해수욕장. 영종도에 가면 을왕리 해수욕장 있잖아요. 여기서는 좀 멀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와야 돼. 쏘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1시간? 이렇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1시간이면 엄청 밟는 건데.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여름에 뭐 많이들 온다고 하더라고. 저는 잘 안 가봤는데 그래요 거기가.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여기가 3이고 얘가 100이야. 여기는 바다예요. 등록이 일단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등록이 안 되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어 이렇게. 그럼 이거 신규 등록이죠. 지번 새롭게 부여하죠. 지번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종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지번에 의해서 또 그 지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이 있고 여기다 101을 쓰면은 100하고 연속성이 떨어지잖아. 맞아요? 그래서 옆에 거 써먹는 거야. 인접 토지의 지번이 몇 번? 1. 거기에 부번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1에 1로. 이게 신규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신규등록은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 거야. 다시 1, 다시 이건 부번이에요. 다시하고 읽지는 않아. 1의 본번과 부번은 이렇게 연결하고 뭐라 읽어라? 을아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매립을 하잖아요. 여기를 매립을 하게 되면 100의 1보다는 101이 낫다라는 거죠. 훨씬. 그죠? 또 여기를 매립을 하게 돼도 그냥 100일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다 제껴놓고 이게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저렇게 부여를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규 등록은 새로운 지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요거 그다음 등록 전환. 지번은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본번과 부번을 섞는 게 좋을까? 애초 당시는 본번으로만 부여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주소 찾기가 편하잖아. 근데 이제 분할이 되면 부번 붙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번을 사용한 지가 지금 19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1910년도예요. 100년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지번이 이제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필지가 합병이 되고 분할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 지번이 혼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명으로 바꿔버린 거야. 위치 표시를.
지번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소 체계를 도로명으로 많이 해요.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 도로명 건물 번호. 자, 이제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 놈을 어디로 넘기는 것이다?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록 전환이다 이거죠.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토지대장과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 전환. 자, 예전에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토지 조사 사업을 1900.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은요,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세를 걷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1910년도부터 필지의 소유자와 관계, 그땐 관계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요. 사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지적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산에 보면 삼각점도 설치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다 일본이 설치한 거예요. 우리나라 측량 기술자가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을 이렇게 전파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다가 삼각점을 설치를 하는 거야. 삼각점,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해가지고 왜 그거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토지 조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누락된 게 있어요. 누락된 것은 어떤 게 누락이 됐냐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임야 이런 것들.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900 몇 년도에 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요. 그 임야 조사 사업은 무슨 개념이다?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어디에다 이때 당시에 조사한 건 어디에 등록하고 여기에 등록하고 이때 당시에 누락된 것을 1918년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어디에 등록했다? 여기다 등록을 했어. 이해가시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여기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임야야. 임야. 그러면 1910년도 당시에는 여기까지만 경계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에? 얘는 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조사 대상이 아니야.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했어. 1, 2, 3, 100이라고 이제 등록,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산을 딱 써줘요. 그럼 지적도상에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이쪽 부분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910년도 당시에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에 있는 거를 언제 조사했다?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등록을 딱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가 10이고 예를 들어서 11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13이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쓰는 거야. 여기다 뭐를 쓴다? 이렇게 산 이렇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얘가 임야. 여기 임은 뭘까?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 그래서 임야를 개간을 해서 뽕나무를 재배를 했어. 뽕나무를 재배하면 뽕나무의 지목은 무엇이다? 전이에요. 뽕나무의 지목은 무엇이다? 전. 그러면 얘가 1, 2 넘어야 되는데 요 산 11에 이미 1번 옆에 있었던 토지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드렸잖아. 요 토지는 현재 위치에 1번 옆에 있는 토지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목이 뭐로 바뀌고 전으로 바뀌고 지번도 새롭게 부여를 합니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필 1대장이니까 어떤 한 필지가
여기에도 등록이 되고 여기에도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럼 등록 전환이 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무엇을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지워져. 이렇게. 자, 등록 전환할 때 집은 어떻게 보여요? 인접토지 본번에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맞아요? 근데 얘가 산 10일에 이미 100번 옆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100일로 붙이는 건 뭐냐면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인다? 본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같아. 그런데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네? 얘는 결번이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한다 이거야. 네?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같다. 맞아요? 어떻게 부여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등록 전환에서는 이쪽에 있는 게 넘어가기 때문에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지번이 어떻게 된다? 말소가 돼. 그래서 결국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돼. 시험에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이런 것들. 이해 가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걸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결번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번 옛날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다가 결번대장에다가 결번을 기록을 해요. 어? 결번대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에 결번 써 1. 그 다음에 그 사유를 써요. 합병 이런 식으로. 결번대장에 뭐를 기록하는 거야? 결번대장에는 결번을 쓰고 사유를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대장에다 이렇게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다. 그리고 이 결번대장은 지적공부이다. 결번대장은 지적공부이다. 아니야. 그런 건 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대충 설명한 것 같지만 아까 전 시간에 한 거하고 이번 시간에 한 거하고 토지동의 70%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70%를. 여기다가 이제 뭐 신규 등록에서 이제 정의 대상이 어떤 게 대상이에요? 공유수면 매립한 거, 방조제 건설한 거 며칠 이내 해라? 60일 이내라. 측량에서 뭐를 결정한다? 경계와 좌표와 면적 결정하고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고 결번 발생하지 않고 공부정리 수수료 내야 하고 촉탁은 하지 않고 그럼 신규등록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뭐 신규등록부터 해면성 말소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까지 신규등록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촉탁해라 이거예요. 신규등록에서 가장 많은 지문이 나온 게 신규등록을 하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야.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런 지문. 틀렸다라는 거를.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제4장 토지동 및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잠깐 쉬었다가 제5장 지적 측량 쪽을 정리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